안녕하세요. 저는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고 월급과 가계부를 공개하면서 1억 모으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지출한 사용 금액은 203만 6,243원입니다. 오늘은 제 가계부에 적힌 한 항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험료입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에서 보험료로 빠져나간 돈은 20만 9,487원입니다. 20만 9천원. 이 돈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돈 아깝다. 보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먹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 적금, 청약, 대출, 카드값, 보험료가 차례대로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료는 이상하게 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매달 나가는 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40살이고 혼자 살고 있고 아프면 일단 제가 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이 돈을 줄이면 저축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버텨주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실손보험을 또 들고 있을까?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어디까지 병원비를 막아주고 어디부터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가계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에서 보험료는 20만 9,487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큰 돈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큰 돈입니다. 20만원이면 일주일 식비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 요금과 교통비를 합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태면 한 달 관리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1억 모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20만원이라는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계산해보면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계속 똑같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 돈을 전부 저축했으면 꽤 큰 돈이 됐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단순히 아까운 돈, 낭비되는 돈,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안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이야기할 것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전부를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만든 기본 안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은 그 안전망으로도 남는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드는 추가 안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실손보험을 또 들어야 하지?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매달 보험료 빠져나갈 때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민간보험료까지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중요한 제도인 건 맞지만 병원비 전체를 다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병원비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돈. 둘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내가 일부 내야 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 셋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은 대부분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예 안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라도 본인 부담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손보험을 또 드는 이유가 생깁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입니다. 물론 세대별 실손보험, 약관, 자기부담률, 면책사항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보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밖에 남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실제로 병원비를 얼마나 막아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봐야 할 지표가 건강보험 보장률입니다. 지표누리의 정의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얼마나 부담했냐를 보는 숫자입니다.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공식 자료는 2024년 진료분 자료입니다. 2026년 진료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는 아직 공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였습니다. 법정 본인 부담률은 19.3%,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15.8%였습니다. 이 숫자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64만 9천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약 19만 3천원은 법정 본인 부담금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약 15만 3천원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병원비는 질병, 병원 종류, 치료 종류, 급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을 보면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막아주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부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38.6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보험자 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 부담금은 26.8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6.8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다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은 훨씬 컸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안전망 하나로 내가 아플 때의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끝없이 불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료, 추나요법, 일부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안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비급여가 많이 섞이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으니까 나는 병원비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는 분명히 큰 부분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국가가 막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서 실손보험, 비상금, 저축,
가족의 도움, 소득 가능성 같은 문제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이 중에서 가족의 도움을 당연한 전제로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볼 때 그냥 아깝다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실손보험을 들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전부 막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도 본인 부담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아플 때는 병원비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나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에게 더 무서운 건 아플 동안 생활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못 나갈 수도 있고 병원에 혼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약 타고 다시 진료받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집은 비어있고 생활은 멈추고 소득은 불안해지고 회복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들어간 돈은 진료비만이 아닙니다. 교통비, 식비, 간병비, 생활비, 소득 공백, 이 모든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1인 가구에게 아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위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플 때 누군가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고 집안일을 대신해 줄 수 있고 당장 필요한 돈을 잠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단순한 금융상품 비용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보험료 209,487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를 막기 위한 돈일까? 아니면 혼자 사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돈일까? 그럼 실손보험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2026년에 나온 최신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4일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622만 건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실손보험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은 18조 원이었고 지급보험금은 1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손익은 1.8조 원 적자였습니다. 경과 손해율은 101%였습니다. 이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르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만 오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가입자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도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40살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큰 병이 없는 시기에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늘어날 수 있고 그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바꾸는 것이 항상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어렵습니다. 줄이면 저축이 늘어날 것 같고 유지하면 매달 고정비가 부담됩니다. 2026년에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큰 방향은 급여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대비 약 30%, 기존 1세대와 2세대 대비 절반 이하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무조건 5세대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보장 구조도 달라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률, 비급여 보장, 갱신구조, 재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줄일지, 새로 가입할지는 각자의 건강 상태, 병력, 보장 내용,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손보험을 꼭 들어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료 아까우니까 줄이라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 가계부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정확히 무엇을 막고 있는 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그걸 모르고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은 그냥 불안의 자동이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공적 안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였고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 중 큰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전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진료에도 본인 부담금이 남고 비급여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같은 제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도 만능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고 약관에 따라 못 받는 돈도 있고 세대별로 보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보험을 많이 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험을 무조건 줄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가계부에 적힌 보험료가 무엇을 막고 있는 돈인지, 국가가 막아주는 위험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혼자 준비해야 하는 위험은 어디부터인지 확인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제 보험료는 209,487원입니다. 저는 이 돈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안전장치일까? 내가 보험으로 막아야 할 위험과 현금으로 버텨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 저는 아직 답을 다 찾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험을 이렇게 들라고 말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 월급에서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면서 혼자 아프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기록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제 가계부는 숫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제 삶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을 하나씩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돈을 많이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